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선생과 제자 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학원 강사 경력이 대단히 길었고요. 20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제 학원도 또 한 5, 6년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있다 보면요, 쉬는 시간 동안에 특히 큰 학원들은 남자 선생님들이 막 후다닥 나가가지고 그 쉬는 시간 동안에 담배를 태우세요. 그럼 담배 태우면서 이제 심심하니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반에 땡땡땡 그만뒀는데 잘 됐다.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들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공부 잘하는 애들 하고는 잘 맞는데 아랫반 아이들 들하고는 안 맞는다. 뭐 이거 말고도 뭐 비슷한 종류의 얘기들이 많이 오갑니다. 근데 가장 많이 이제 들리는 이야기들, 선생님들도 사람이니까요. 쉬는 시간에 스트레스 받는 거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반에 땡땡땡이라는 애가 그만뒀는데 너무 잘 됐다 막 그런 얘기들 해요. 그리고 나는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는 잘 맞는데 아랫반 애들하고는 진짜 안 맞아. 이제 그러고요. 본인들도 가르치다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들 들을 때마다 제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건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요, 첫째는 그 아이가 뭐 수업 분위기를 흐린다라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뒀겠죠. 근데 그거를 선생이면은 잘 됐다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에 어느 반에 누군가가 그만뒀다면은 그 부분은 그 선생의 부족함을 또는 그 학원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거는 나는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는 잘 맞는데 아랫반 애들은 영 안 맞는다 라는 거는요, 제 귀에는 나는 실력이 없다, 나는 실력이 없어서 학생들은 보통 공부를 안 하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각각 동기부여가 돼 있어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또 잘하는 아이들, 원래 아는 아이들은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가르치겠는데 동기부여가 안 돼 있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 아랫반 아이들은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 가르치겠다.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것도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정말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생이 몰라서 질문을 한대요. 학생이 질문을 하면은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또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또 가르쳐줘요. 근데 또 질문하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화를 낸대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제가 대형학원에서 근무할 때에는 제일 많이 저한테 고민을 토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기 머리가 멍청한 것 같다. 선생님이 연달아서 3번이나 알려줬는데 이제 4번째는 못 물어보겠다. 선생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 선생님이 화를 내서 도무지 못 물어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은 이게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 지식이. 근데 학생은 몰라서 배우러 왔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직업도 아니에요. 굳이 얘기하자면 학생의 직업은 공부하는 거지 이 과목에 해당해서만 본인의 직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몰라서 배우러 왔고 본인의 직업처럼 열정적으로 할 수도 없는데 2번, 3번, 4번, 5번 똑같은 거 물어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거기다 대고 화를 내냐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최악이었던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었냐면요. 저는 지금도 그 온라인으로 제가 그 사주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행할 때 끝날 때가 되면은 늘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저희 수강자분들 중에서는 저 사람 예의 바르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셨겠지만 실은 저는요 학원 생활하면서 제 아이들한테도 항상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는 거니까요. 아이들이 집에 갈 때는 늘 고개 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유는 당연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태어나서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뿐이지 그들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인데 아이들이라고 어떻게 제가 또 제자아이들이라고 어떻게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개 숙여서 늘 인사를 했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이지만 이 친구들에게도 하나하나씩 내가 배울 점이 있고 그 안에 내 모습이 있구나. 그거를 깨달은 이후로부터는 늘 뭐 몇 번 까먹은 적은 있겠죠. 근데 정말 버릇처럼 손 흔드는 것보다도 늘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을 보면요. 대단히 권위적이에요. 감히 너 주제해.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선생님들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만약에 수학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학생이 자기보다 수학 잘하면요. 수학을 본인보다 잘하면 세상에 기분 나빠합니다. 네. 그것도 선생이요. 선생 입장에서 학생을 끊어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학생이 그 해당 과목을 그 선생보다 잘하면은 대단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막 개념 없다, 싸가지 없다, 무례하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놀랍죠?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은 선생님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이라는 직업이 뭐 하는 겁니까? 선생은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은 가르치는 직업입니다. 가르치는 직업이라고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명리 지금 강의할 때도 그렇고요. 영어 강의할 때도 그렇고 학생이 와서 물어보는데 제가 모르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모른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학생이 무시하지 않냐고요? 아니요. 그동안 제가 보여준 모습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제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금방 또 언젠가는 그 부분을 알아갖고 잘 알려주겠구나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어떤 선생님들은요. 앞서 예시로 들은 감히 네 주제에 이런 선생님들은요. 사람이니까 본인들도 강의하다가 학생이 질문했는데 모르는 거 나올 때 있습니다. 근데 아는 척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학생들이 영리하면 영리할수록 그걸 느낍니다. 저 사람 모르는데 아는 척한다. 특히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서술형 같은 거 채점할 때 그 학교 선생님들한테 확인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문제가 오류가 나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존심 강한 선생들은요. 끝까지 아니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근거도 제시를 하지 못해요. 되려 그 제자는 근거를 무수히 많이 가지고 와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선생은 이게 선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더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럼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선생도 제자들에게 배울 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생도 더 발전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자가 그 선생보다 실력이 뛰어나게 됨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직업이 가르치는 사람인데 본인보다 더 뛰어나기를 늘 바라겠죠. 그렇다고 자존심 상해하지도 않겠죠. 그 선생이 바라는 건 그거니까요. 스스로보다 더 창의적이고 더 깊이 있게
어떤 학문을 탐구하고 그걸 통해서 새롭게 발전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선생을 뛰어넘는 게 바로 선생이 바라는 점이어야지 된다는 건 말입니다. 네. 믿기 어렵겠지만 학원가에서는요, 아직도 돈 많은 아이는 선생님이 대단히 막 어유 내 새끼 우리 새끼 선생님이 너 예뻐하는 거 알지? 그렇고 가정이 힘들어서 학원비 매달 결제하기 힘들어하는 아이는 쟤 어차피 집안이 가난해서 그만두래야 하면서 홀대하는 선생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요. 되려 그들의 제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제자가 너무나 경박해 보인다면은 그것은 그 선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 만일 나의 제자가 너무나 귀해 보인다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렇다면 그 선생은 귀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일 겁니다. 자, 명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명리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학원에서도 수학을 엄청 잘 가르쳐요. 수학을 엄청 잘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하는 의미,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단원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면은 단순히 외우지 않아도 그 의미를 아이들이 알 수 있을까? 연구하지 않는 선생님은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없듯이 명리가도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더라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명리가라고 이미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지식이라는 거는 잘 맞추는 거죠. 근데 백날 잘 맞추면 뭐합니까? 백날 잘 맞춰봤자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으니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줄 수가 없는데요. 그냥 단순히 혀를 찰 뿐이죠. 안 됐다. 불쌍하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쪽을 업으로 삼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명리가인데, 그리고 사람의 인생을 다루는데, 그리고 그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왜 괴로운지, 이게 앞으로는 어떠한 열쇠가 될런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누구는 돈을 많이 냈으니까 성의가 있는 거고, 누구는 돈을 많이 내지 않았으니까 성의가 없다라고 돈이라는 척도로 그 사람의 성의를 생각한다는 거는요, 이미 아무리 잘 맞추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명리가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인생을 다루는데 이 명리가가 바라보는 세상은 돈으로 성의를 판단하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명리가가 바라는 거는요, 나의 상담으로 인해 내담자의 인생이 바뀌고 자리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성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담자도 상담이 너무 고마워서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모습, 또 희망을 갖는 모습, 이게 최고의 성의가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얼마를 더 냈다, 얼마를 덜 냈다, 이걸로 성의를 본다는 거는요, 이미 그 사람은 명리가에서 미음도 쓰지 못한 사람입니다. 얄팍한 지식이 뛰어난 걸 본인이 명리를 잘한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모두가 또 누군가에게는 스승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제자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어떤 선생이나
명리가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는 그렇지 않았는지, 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는지, 그랬다면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